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바로 사무대출 부실이라는 말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는 이 단어가 혹시 여러분의 귀에도 맴돌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언뜻 들으면 복잡한 금융 용어처럼 느껴져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기 쉽죠. 마치 거대한 금융시장의 저편에서 벌어지는 소수의 투자자나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우리 일상과는 동떨어진 영역의 사건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과연 이 사무대출 부실이라는 그림자는 우리와 무관한 채 그저 금융 전문가들의 뉴스 속에서만 맴돌다 사라질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모두의 일상과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까지 그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울 수 있는 복잡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퍼져나가며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잠재력을 품고 있는 것이죠. 마치 잔잔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점점 더 큰 파동을 일으키듯 사무대출의 부실은 우리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혹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들이 알게 모르게 이 사무대출 시장과 촘촘하게 엮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말이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금융상품과 투자 통로를 통해 우리의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혹은 이 시장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은 아주 작지만 물속에 잠긴 거대한 몸통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대출은 사실 기업이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이나 특정 프로젝트들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혹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일 때 이 방법을 택하거나 유연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그 규모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전통적인 대출보다 훨씬 높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공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보가 불투명하고 규제 또한 비교적 느슨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처럼 불투명하고 고위험의 특성을 가진 사무대출 시장에서 부실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개별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몇몇 사무대출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묘한 압력을 가하고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단순히 몇몇 투자자들의 손실로 끝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전가될 수도 있기에 더욱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무대출의 부실은 단지 몇몇 투자자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판단착오로 빚어진 안타까운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 시스템의 깊숙한 곳,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희와 함께 깊은 통찰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복잡한 금융의 미궁 속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는 사무대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도대체 이 이름 아래 어떤 위험과 달콤한 기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장에 과감히 뛰어드는 주체들, 즉 투자자와 자금을 빌리는 기업들의 속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죠. 과연 그들은 어떤 동기로 이토록 위험천만한 사무대출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발을 들이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른 여행객이 오아시스를 발견한 듯 더 큰 이익을 좇는 투자자들의 탐욕스럽고도 도전적인 눈빛들이 바로 이곳 사무대출 시장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눈앞의 높은 수익률에 집중하며 잠재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죠. 반대로 절실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사정은 또 어떨까요? 기존 은행 대출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엄격한 문턱을 넘기 어려운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충분한 담보가 부족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신용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모대출은 마치 마지막 남은 동아줄과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거나 혹은 과감한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을 통해 사업을 한 단계 더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보이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높은 이자율을 감수하면서라도 기필코 자금을 조달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력적으로 보이는 고수익의 이면에는 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대출 시장은 그 본질적인 구조상 내재적인 위험을 깊숙이 품고 있거든요. 마치 한쪽에는 탐스러운 달콤한 열매가 다른 한쪽에는 치명적인 독버섯이 함께 자라는 기묘한 숲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경제 상황이 급변할 때의 구조적인 위험은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증폭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거나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을 빌린 기업들은 급격히 늘어난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이게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마치 건강하게 잘 자라던 나무가 갑작스러운 극심한 가뭄에 시들어버리든 말이 하나의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혀 부실해지면 그 기업에 거액을 투자했던 사모펀드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손실은 시장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마치 거대한 도미노 블록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듯 광범위한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부실의 고리 끝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몇몇 투자자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패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탐욕과 불안이 교차하는 이 시장은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사모대출의 부실 문제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로 국한되어 끝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개별적인 부실은 단순한 투자 손실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까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 전체의 붕괴를 위협하듯이 말이죠. 사모대출 시장은 공모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의 투명성이 매우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자금이 대출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규모나 위험도는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때로는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당국조차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깊은 불투명성은 숨겨진 위험을 더욱 빠르고 치명적으로 증폭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거미줄이 복잡하게 얽혀있듯이 개별적인 부실이 어디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전이될지 전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갑작스러운 대규모 부실 사태가 한꺼번에 발생한다면 그 여파가 어디로 튀고 어떻게 전이될지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 사모펀드가 동시에 대규모 부실을 겪게 된다면 이는 금융시장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앞다투어 자금을 회수하려 들 것이고 이는 다시 다른 자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복잡하고 심각한 부실의 비용은 고스란히 사회 전체, 즉 우리 모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핵심적인 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건강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나 국가 경제 성장 둔화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불안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보는 수많은 시민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사모대출 부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탑을 밑동부터 위태롭게 흔드는 숨겨진 위협일지도 모릅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금융의 거미줄 속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사모대출의 부실은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개별적인 실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복잡하게 얽힌 퍼즐 조각처럼 규제의 미묘한 틈새와 시장의 역학관계,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구조가 한데 모여 만들어낸 시스템적인 취약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모대출의 위험은 결국 우리 모두의 금융 안정성과 직결되는 잠재적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뚝딱거리는 시계추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셈이죠. 그렇기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건전한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감춰진 덩어리가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모대출의 부실은 단순히 특정 기업이나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하게 얽힌 규제 환경 속에서 발생한 미묘한 틈새, 그리고 고수익을 좇는 경제 주체들의 강력한 요인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결과물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시장의 불투명한 특성이 더해지면서 숨겨진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고 전이될 가능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마치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부실이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등인 셈입니다.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각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불안정성은 마치 유기체의 한 부분이 병들었을 때 전체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이 막히고 신뢰가 깨지면서 건강한 기업들조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일상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사모대출의 부실은 우리 모두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복잡한 금융의 거미줄 속에서 숨겨진 위험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원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 전체의 금융 안정성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사모대출 부실 문제는 어쩌면 과거의 금융 위기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의 본질과 파괴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죠. 마치 조용히 진행되는 지진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밑에서는 거대한 단층이 움직이며 언제든 큰 흔들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하게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이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처럼 금융 시스템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피고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측 불가능한 금융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자산과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금융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이 된 셈이 마치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기초공사가 중요하듯이 금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경제적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주축들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와 통찰로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지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하며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